찾아서 뭐하게. 자, 오늘 하는 거까지 하면은 확통에서 배울 수 있는 기호를 다 배우게 되는 거라서 그 개념 있는 부분에 왼쪽 아래쪽 편 있지? 거기를 한번 펴봐. 자, 일단 첫 번째 두 가지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할 거야. 순서가 상관이 있고 순서가 상관이 없고.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거는 우리가 퍼뮤테이션이라고 배웠죠? NPR 배웠고, 그 다음에 그 순서가 상관이 있는 것 중에서도 중복해도 되는 것을 우리는 파이라는 것을, 그래서 순서도 상관이 있고 중복도 해도 되고, 그래서 파이가 될 거야. 중복이 안 들어가면 P야. 그럼 순서가 상관없는 걸 우리가 뽑기만 하는 것을 우리가 컨비네이션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뽑기만 할 건데 이제는 중복해서 뽑아도 되는 것을 우리는 H라는 것으로 이렇게 배울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는 얘 계산하는 방법 배웠지? 얘도 계산하는 방법 배웠죠? 얘는 NPR에서 R 팩토리얼을 나누는 거였다, 그치?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N의 R제곱 이런 식으로 배웠다, 그치? 자, 그런데 얘만큼은 독단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 컨비네이션도 퍼뮤테이션을 가져와서 계산을 했잖아, 그치? 그러면 H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 컨비네이션을 가져와서 계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원래는 정확하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를 해야 되긴 한데 그 개념이 사용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자, 여기 NHR이라고 돼 있지? 물론 첫 번째 유형이 나와 있는데 얘를 컨비네이션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R은 뒤에 있는 거는 그대로 적을 거야. 그러면 여기 앞에 오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 두 개를 더하고 N 플러스 R 한 다음에 2를 뺀 숫자 컨비네이션 R 이렇게 가면은 가능하다. 여기 첫 번째 유형에도 나와 있으니까 뭐 그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이 H를 사용 가능한 조건은 0 이상일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0이 돼도 되고 1이 돼도 되고 2가 돼도 되고, 그래서 선택을 받지 않는 게 있어도 상관없을 때 우리는 H를 사용할 수 있다. 요거를 잘 기억해야 돼. 다른 조건일 때는 우리가 그 조건을 만족하게 문제를 만들어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 한번 가볼게. 자, 일단 유형 1의 중복조합의 수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계산하는 방법 나와 있잖아, 그치? NHR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4명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여기에다가 뭘 줄 거냐면 같은 종류. 그러면 구별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구별이 안 되겠죠? 같은 종류 마스크를 9개를 나눠줘야 되겠대. 자, 그러면 마스크를 A, B, C, D 이 사람 4명이 받은 총 합계가 몇 개가 돼야 되니? 9개가 돼야 되겠네, 그지? 총 합계가. 그러면 여기다가 9개 주고 0, 0, 0 A에다가 다 줘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얘가 뭐 5개 주고 4개 주고 0개 주고 0개 주고 이렇게 돼도 상관없거든? 그럼 이거를 숫자로 적어서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총 받는 개수가 9개야.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니? 아까처럼 0이 들어가도 상관없잖아, 그치? 마스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네. 그러면 여기에는 A, B, C, D 모두 0 이상의 숫자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전에 0 이상이 나왔을 때 H라는 걸 쓸 수 있다고 그랬다, 그치? 자, 그러면 중복되는 게 마스크가 중복되는 거니? 사람이 중복되는 거니? 마스크. 두 갈래로 나눠졌다. 자, 마스크가 하나 구별 안 되는 이렇게 해서 9개가 있다. 그럼 얘도 일로 가고 얘도 일로 가고 얘도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고 이렇게 되면 뭐가 중복되는 거니? 사람이 중복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중복되는 것이 앞쪽으로 올 거야. 그래서 4명의 사람을 중복해서
9번을 선택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한 번 선택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마스크를 줘버리는 거야, 그냥.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1을 빼면 12C9 되겠네, 그지? 그러면 12C9는 12C3으로 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컨비네이션 계산할 때 12C3 얼마니? 계산하면 220.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항상 여기가 중복되는 횟수, 중복되는 놈, 여기는 선택 횟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중복해서 몇 번 선택하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숫자가 어디 가는지 요거를 조금 잘 기억을 해야 돼. 자, 종류가 다른 것들은 문제를 좀 많이 풀게. 유형에서 이 한 유형에서 대표 유형 하나 풀었다고 해서 다른 문제들이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나오는 두 번째 유형.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이걸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 물론 전개는 할 수 있지만 3개 정도 항이 있었으면은 세제곱하면은 뭔가 할 수 있는데 2개나 4개가 있으니까 다 하기 힘들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이걸 생각하는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하나 있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하나 있고, 마지막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세제곱이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얘를 전개했을 때 여기서 A 선택하고 여기서 A 선택하고 여기서 A 선택하면 A의 세제곱이라는 항이 나오겠네, 그지? 그 다음에 C 선택하고 B 선택하고 B 선택하면은 B 제곱 C라는 항도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여기서 B, C 선택하도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개수가 하나씩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 그지? 자, 그러면 요거도 마찬가지야. 조금 전에 A 선택하면 선택당하지 않는 것들도 존재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러면 A가 선택당하는 횟수랑 B가 선택당하는 횟수랑 C가 선택당하는 횟수를 더하면 총 몇 회가 나와야 되니? 아까 A 세제곱이나 B 제곱 C나 이렇게 나왔을 때 얘는 A가 몇 번? 3번, B, C는 0번. 3번 되고 0번 되고, 그 다음에 얘가 0번이고 2번이고 얘는 한 번 선택하면 요 항이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A, B, C를 선택하는 총 횟수는 3번을 선택하겠네. 요 괄호의 개수만큼 3번을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선택 횟수를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아까처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어떤 게 중복되느냐면 항이 중복되고 H, 그 다음에 괄호의 개수 또는 얘를 지수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여기에 있는 지수, 얘가 요 뒤쪽에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항의 개수가 4개가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중복해서 3번만 선택을 해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4, A, B, C, 여기 D까지 해야 되네? 어이구, 플러스 D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4개를 중복해서 몇 번을 선택해낸다? 3번을 선택해낸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컨비네이션으로 고치면 2개 더하면 7이니까 1 빼면 6이 되겠죠? 그래서 6C3 이렇게 되겠네. 4, 5, 4, 20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요거도 요 문제에 대해서 하나 기억을 딱 해놔야 되는 거야. 항의 개수를 앞쪽으로, 그 다음에 괄호의 개수 또는 지수를 뒤쪽의 숫자로 해서 중복 조합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빨리 와라, 초딩. 버스도 잘못 내리고.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하나 보자. 2명의 후보자가 있대. 자, 우리는 어떻게 되든 후보자를 앞쪽으로 넣고 유권자를 뒤쪽으로 놓는다, 무조건. 자, 그런데 H가 올 수도 있고 파이가 올 수도 있는데 H가 사용되는 것은 무기명 투표.
그 다음에 파이가 사용되는 것은 투표용지, 저번에 얘기했지? 공전당이라고. 기명투표.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조건만 잘 기억하면은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 저번에 기명투표를 했어. 파이 나왔을 때. 이제 부기명투표가 나와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기명 투표가 A야. 그럼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지 않고 투표하는 우리나라 선거 방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후보자가 2명이 있네. 그 다음에 유권자가 7명이 있네. 무기명 투표니까 H 2명을 중복해서 7번을 뽑기만 하면 된다. 선택만 해내면 된다. 자, 그러면 얘가 A. 자, 그러면 A라는 것은 2개 더하면 9죠? 그러면 8C7 되겠네. 그러면 얘는 8C1로 바꿔도 되니까 총 8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기명투표를 우리는 B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B라는 것은 2하고 7은 그대로 두고 파이. 그럼 얘는 2의 7제곱 해서 128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결국 B를 A로 나누면 답은 16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와, 4, 5번만 똑같은 유형이고 다 다른 유형이야. 5번 갈게. 자, 5번 가보자. 자, 빨간색 구슬은 빨간색 구슬 10개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구슬도 10개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구슬은 7개가 존재하네, 그지? 그러면 이 중에서 중복을 해서 총 10개를 택해야 되겠대. 그러면 빨간색 구슬에 택하는 개수 더하기 노란색 개수 더하기 파란색 개수를 합쳐서 총 10개를 선택해내야 되네, 그지? 그럼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하니? 얘 세 종류를 중복해서 선택할 때마다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야. 공은 구별이 안 가니까. 그럼 원래대로 하면 3개를 중복해서 10번을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얘를 10번 다 선택할 수 있고 얘를 10번 다 선택할 수 있어. 그런데 얘는 8번, 9번, 10번 선택하는 건 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빼줘야 돼. 파란색이 8개, 9개, 10개 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불가능한 것들은 제외시켜버리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 불가능한 걸 보자. 파란색이 8개 선택이 됐대. 그러면 이 2개를 중복해서 몇 번을 선택해내야 되니? 2번만 더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뭐 빨간색을 2번 선택하든지 아니면 한 번 하든지 얘를 2번 하든지. 그러면 이 두 종류를 가지고 이제 2번만 더 선택하면 되네. 그럼 여기는 EH2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9개를 선택했대. 될 수 없는 거. 그러면 이 2개를 중복해서 한 번만 더 선택하면 되네. 그래서 얘는 2개를 중복해서 한 번만 더 선택한다. 그러면 얘가 10개가 됐대. 10개가 돼버리면 얘는 뽑을 수 없죠? 0개, 0개. 이렇게 되는 한 가지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럼 3H10. 얘가 13이니까 12C 10이죠. 그러면 12C 2로 바꿀 수가 있죠. 12C 얼마니? 66 빼기 2H2는 2개 더한 다음에 1 빼면은 3C2가 되네. 3C2는 3. 그 다음에 2개 더해서 1 빼면은 얘는 2C1이 되죠. 그러면 얘는 2 플러스 1. 그래서 답은 60가지 종류. 4번 1번 됩니다. 1번. 자, 4번 문제랑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렇게 했다.
자, 그래서 H를 계산하는 방법 잘 기억을 해두고 자, 두 번째 유형 가볼까? 자, 세 가지 종류가 있네. 소설책, 시집, 수필집. 그러면 각각 9권씩 다 꽂혀 있대. 그러면 소설책도 9권이 있고, 그 다음에 시집도 9권이 있고, 수필집도 9권이 있대. 그러면 이렇게 해서 9개를 꺼낸대. 그러면 이번에는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그치? 다 개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소설책 플러스 시집 플러스 수필집의 개수를 합쳐서 9개를 총 선택을 해야 된대. 그러면 얘가 9번 선택되고 0개 0개. 소설책만 9권 꺼내도 상관없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지금 0 이상이라고 생각하면은 선택이 안 되는 것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3H9로 해서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 각 책의 종류의 책이 적어도 한 권씩은 포함돼야 된대. 그러면 요 뜻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0 이상이 아니야. 그러면 소설책이든 시집이든 수필집이든 1 이상 한 권 이상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거의 개수가 자연수가 나오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문제에서는 자연수가 나온다라고 얘기 나와. 자, 그래. 샤프 하나만. 그래. 자, 그러면 이렇게 0 이상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한 권 이상 선택해내면은 얘를 미리 한 권 선택을 해. 한 권 선택해놔. 한 권 선택해놔. 조건을 충족했죠? 그러면 우리는 소설 프라임이라고 할게. 시집 프라임 플러스 수필 프라임이라고 할게. 그럼 몇 권만 더 선택해내면 되는 거니? 세 권이 미리 선택이 됐으니까 한 권씩 해가지고 6권만 더 선택해내면 되는 거네. 한 권씩은 미리 집어넣고. 그러면 우리는 3개를 중복해서 6번만 더 선택해내면 된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H 계산하는 방법. 두 숫자 더한 다음에 1 빼면 8, C 한 다음에 뒤에 거는 그대로 가져와서 6. 그럼 얘는 8C2가 되겠죠? 그래서 28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래서 0 이상일 때만 H를 쓸 수 있으니까 그 조건이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여기도 아직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까 문제를 천천히 좀 더 많이 풀자. 자, 똑같은 사탕 15개를 A, B, C, D 네 사람에게 나누어진대. 그러면 A, 그 다음에 B, C, D 이거를 받는 사람들이 총 합쳐지는 받는 개수가 15개가 만들 수밖에 없네. 그치? 그러면 이 조건까지만 만약에 됐으면 4H, 15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런데 A는 4개 이상이래. 그러면 여기에 조건이 A는 4 이상, 그 다음에 B는 5 이상이네. CD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CD는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 조건이면 여기다가 일단 미리 4개를 주고 여기에다가 일단 5개를 줘버려. 그러면 얘는 A'로 바뀌고 얘도 B'로 바뀌고 CD는 상관없죠. 0 이상이니까. 그럼 9개가 배분이 돼버렸어. 그럼 우리는 이 4명이 받는 거를 4개 받는 거를 총 몇 개만 더 주면 되겠다? 6개만 더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 0 이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4개를 중복해서 이제 6번만 더 선택하면 되네. 얘네들은 미리 줘버렸으니까. 그러면 2개 더하면 10이지? 1 빼면 9, C 6. 얘는 9C 3. 그래서 9, 8, 7, 3, 2, 1 이렇게 되죠? 약분시키면 3, 약분시키면 4,
12 곱하기 7이니까 84. 그래서 답은 1번 나오겠다. 됐습니까? 자, 쉽지 않은 거죠? 그 다음 종류가 다른 거를 한번 볼까? 11번. 자, 11번 한 번만 3분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볼래? 상문제는 너희가 먼저 생각하고 같이 풀이할 거야. 자, 일단은 칫솔 8개를 같은 종류를 A, B, C, D 4명에가 나눠주죠. 그러면 A, B, C, D가 받는 총 개수를 원래는 8개, 합쳐서 8개. 그러면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면은 4H8로 끝나는 거야. 그치? 자, 가조건에서 일단 각 학생은 적어도 한 개의 칫솔을 받아야 되네? 그러면 미리 하나씩 줬다 생각해보자. 그러면 변수가 바뀌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해가지고 이 4개를 빼버리면 이제 4개만 더 나눠주면 되는구나 라고 딱 끝이 난다. 자, 그런데 A와 C는 같은 개수의 칫솔을 받는데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되겠죠? 같은 개수 일단 두 개 받아버리면 B' 플러스 D'은 0개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00밖에 없어. 그래서 경우의 수 한 가지. 그 다음에 한 개에서 2개를 얘네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2개를 얘네들이 가져와야 되겠네. 그러면 요 2명을 생각해서 2개 하는 거. 그러면 2명을 중복해서 2번 선택한다. 그 다음에 얘가 0개 줘버리면은 얘네들이 합쳐서 4개 가져야 되죠? 4개. 그래서 2개를 중복해서 4개 가져온다. 요거를 더해주면 된다. 맞습니까? 거의 똑같죠? 다른 거 없죠? 다른 풀이가 있을 수 없어. 그런데 하다 보면 풀이가 항상 확통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해설지를 보면 알겠지만 다른 풀이가 1도 있고 2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 중에서 자기가 편한 방법을 골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없고. 저게 4가 아니라 200이면 어떻게? 뭐라고? 저 얘가 200? 1일 다 해가는. 그렇지. 절대 나올 수 없겠죠? 언제 다 해 이걸? 그렇게까지는 무지막지하게 내진 않겠지. 자, 조금 전하고 똑같아. 자, 만약에 지금 이걸 이렇게 해볼게. 뭐 x 플러스 y 플러스 z 해서 10을 만들겠대. 자, 그런데 x도 y도 z도 만약에 0 이상의 숫자를 써서 이렇게 만들겠대. 그럼 우리가 하는 방법은 3개를 중복해서 10번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만약에 x, y, z가 자연수래. 자연수면 1 이상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1씩 줬다라고 생각하면은 몇 번만 더 선택을 하면 되는 거니? 7번만 더 선택하면 되지. 그러면 얘는 3H7로 바뀌어버려. 그런데 문제는 자 이제 중요한 거 이런 거 해볼게. 여기는 안 나와 있죠? 자 X, Y, Z에서 20을 예로 들게. 자 요거는 필기해라. 거기다가 저 위쪽에다 필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위쪽에다가 자 짝수. 자, 짝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x를 2x 프라임 플러스 2 y를 2y 프라임 플러스 2 그 다음에 z를 2z 프라임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20 나오는 걸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 자, 짝수에서는 잘 봐. x 프라임에 0 집어넣으면 2가 되고 1 집어넣으면 4가 되고 2 집어넣으면 6이 되고 2, 4, 6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작업해야 되는 게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 자, 일단 2를 빼주면 얼마가 되니? 14가 되겠지? 그리고 2로 다 나눠주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7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영훈이 이해되니? 괜찮니? 2를 다 빼고 그 다음에 2를 나눠주면은 요 식이 딱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짝수 나오면 요 문자에 프라임 붙인 거에 2를 곱하고 2를 더해야지만 여기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0 이상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야지 h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홀수 뭐 해야 되겠니? X 플러스 홀수면 1, 3, 5, 7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럼 뭐 해야 되니? X 프라임 플러스 그렇지. 2x 프라임 플러스 1 플러스 2y 프라임 플러스 1 플러스 2z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20. 그러면 1씩 빼면 17. 뭐 일단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지금 이거 뭐 말이 안 된다. 홀수 3개 나오면 홀수 나오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네, 그치? 홀수 3개 나오면 홀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1, 3개 빼면은 얘는 18. 2로 나누면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 하면은 9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짝수 3개 더해서 짝수, 홀수 3개 더해서 홀수. 그래서 짝수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홀수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돼. 이건 잘 기억해놔. 요거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라서.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 볼게. 자, 첫 번째.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라는 것은 0 이상의 정수를 의미하는 거야. 0이 포함돼도 상관없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H식이죠. 그래서 A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3개의 문자 X, Y, Z를 중복해서 9번을 택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 자, 그러면 얘는 2개 더하면 12죠. 1 빼면 11C9. 그럼 얘는 11C2가 되겠죠. 그래서 55 됐지? 이번이 왜? 의미 아닌 정수면 0, 1, 2, 3. 그래서 0이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그래서 H라는 걸 쓰는 거야. 자, 그런데 요번에 이 자연수가 나왔네, 그지? 그럼 이렇게도 해야 돼. 자연수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자. 1부터 사용할 수 있으니까 x 프라임 플러스 1 서술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y 프라임 플러스 1 그 다음에 z 프라임 플러스 1 그래서 자연수가 나오면 프라임하고 플러스 1만 붙여주면 돼. 이렇게 했을 때 9. 아까처럼 하나씩 줬다 먼저 생각하고 해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은 6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b 값은 3h6 그러면 8c2라고 바로 바꿔도 상관없죠. 그래서 28 a-b 구하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고. 그런데 항상 요식을 서술형 대비해서는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얘네들을 1, 1, 1 먼저 줬다라고 생각해서 3개를 중복해서 6번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서술형 대비해서 일단 하는 방법은 이렇게 가르쳐 준 거고. 나왔다. 15번. 요거 볼게. 자, 자연수는 자연수인데 각각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죠? x는 1 이상, 그 다음에 y는 3 이상, z는 5 이상. 그러면 우리는 1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x 프라임 플러스 1. 얘는 3 이상이 나왔으니까 y 프라임 플러스 3. z는 5 이상이면 z 프라임 플러스 5.
그러면 0 집어넣으면 5,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6, 5 이상의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했을 때 K를 만족하는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 하면은 K 마이너스 9가 만들어지네. 미지수가 있어서 이 문제를 선택한 거야. 자, 그럼 생각해보자. 세 개를 중복해서 몇 번을 선택한다고? K-9번을 선택한다? 그러면 컨비네이션을 바꿔야 되겠지. 이거 두 개 더 한 다음에 1 빼면 K-7, C, K-9 이렇게 되겠네. 괜찮니? 자, 그러면 얘를 이걸로 계산하기 힘드니까 K-7C 여기서 요거 뺀 2라고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얘는 K-7 그다음에 K-8 한 다음에 2 팩토리얼 2 얘가 21이다 라고 되겠네. 그치? 그러면 얘 넘기면 42야. 그 다음에 7 곱하기 6이죠? 그러면 얘가 7 돼야 되겠지? 얘가 6 되는 거고 그래서 K 값은 14. 미지수가 나와 있어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16번, 17번 두 문제 한번 풀어봐라. 음. 17번 중에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볼래? 언니? (17번은) 상문제니까 그래도 풀이를 할게. 의미 아닌 정수까지 했네. 그럼 요렇게까지만 만약에 딱 끊으면은 4H7이 되겠지. 그런데 조건이 지금 적어도 하나가 0일 때 0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요거는 세 개가 0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적어도 하나가 0이다.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 1, 1, 1, 4 이런 거는 불가능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0이 안 나오는 걸 빼야 되겠지. 그래서 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모두 0이 아닐 때, 그럼 모두 0이 아니라는 뜻은 결국 이 말은 자연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씩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 플러스 w 프라임 했을 때 전부 다 일식을 줬다라고 가정하면 세 번만 더 해버리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얘는 4h3. 그래서 4h7에서 4h3을 빼주자. 이렇게 해버리면 만들어지겠죠. 모두 자연수인 경우만 제외시켜주면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자, 풀이 과정을 잘 적어놓고 계산은 뭐 나중에 이제 해도 되겠지? 몇 개 이용한 거야? 와, 이제 3개 한 거야? 자, 중복조합에서 대소가 정해진 경우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로 생각합시다. 이런 식으로 는이 이렇게 붙어 있든지 아니면 는이 이렇게 붙어 있든지 어떤 대소가 비교가 될 건데 는이 만약에 붙어 있으면 H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든지 이렇게 되어 있든지 는이 안 붙어 있다. 그럼 같은 건 안 되는 거야. 서로 달라야 돼. 얘는 같아도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중복이 돼도 상관없는 거거든. 그래서 는이 안 붙어 있으면은 컨비네이션. 자, 요거 하나만 필기를 해두도록 합시다.
대표 유형부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나왔어. 이거 보통 그 확률과 통계 보면 수능 특강에서 레벨 2 정도의 문제에서 나오는 거거든. 자, 생각해보자. A 절대값하고 B 절대값하고 C 절대값이 될 수 있는 수는 1부터 5까지 존재할 수 있겠네, 그지? 좀 만약에 내가 1, 3을 선택했대. 그러면 저 대소관계에 맞게끔 자동으로 얘는 절대값이 1이어야 되고 얘는 1이어야 되고 얘는 3이어야 되고 이렇게 자동으로 결정이 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는이 붙어 있네? 요 사이에 는이 붙어 있지? 그러면 얘네들이 될 수 있는 것은 1에서부터 5까지 5가지가 될 수 있구나. 다 5여도 상관없고. 자, 그래서 될 수 있는 숫자의 개수 5개를 중복해서 몇 번 선택한다? 문자가 3개 있으니까 3번 선택한다. 이렇게 가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7C3이 되겠죠? 7C3은 얼마니? 35. 그렇지. 3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35야. 자, 그런데 끝난 게 아니고 얘처럼 생각해봐. 절대값이 1이 나왔대. 그러면 정수 A의 개수니까 A는 풀마 1. 부호가 플러스여야 되고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나온 거에 따라서 곱하기 A도 2가지, B도 2가지, 그 다음에 C도 2가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2가지 종류가 각각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합쳐서 쭉 밑에 가볼게. 요거 가보자. 자, 일단은 이 A, B, C가 될 수 있는 숫자는 3부터 5까지지? 그 다음에 D가 될 수 있는 숫자는 5부터 9까지 될 수 있네? 다 는이 붙어 있네, 그지? 그러면 중복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A, B, C가 될 수 있는 건 3, 4, 5 3개의 숫자를 중복해서 A, B, C 문자가 3개다. 곱하기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D2는 5부터 9까지 5개의 숫자를 중복해서 문자가 2개 있으니까 2번만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순서상의 개수는 끝났네. (4번) 유형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또 정의를 내려볼게. 정의역의 원소가 이렇게 돼 있고 치역이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이런 부등호가 있든지 이런 부등호가 있든지 는이 붙어 있으면은 H. 그 다음에 FA, 그 다음에 FB 이렇게 돼 있대. 근데 는이 없는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는 컨비네이션이라고 또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물론 설명을 해주면서 갈 거야. 일단 예를 들면은 23번으로 가볼게. 자, 정의역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볼게. X 0, 2, 4, 8. 그 다음에 Y 3, 5, 7. 자, 만약에 숫자가 더 크면 함수값 대응되는 여기에 대응되는 값이 이상이어야 된대. 그러면 항상 우리가 H가 되든 컨비네이션이 되든 여기가 공역의 개수, 여기가 정의역의 개수. 요건 하나 필기를 해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공역의 개수가 3개야. 그래서 3을 적고 그 다음에 정의역의 개수가 4개야. 4를 이렇게 적으면 돼. 그러면
여기에 뭐가 돼 있니? F 쪽에 는이 붙어 있지? 는이 붙어 있으니까 H. 아, 그럼 이 세 개 중에 중복해서 4번을 선택하겠대. 그러면 얘를 2번 선택하고 얘를 1번 선택하고 얘를 1번 선택했대. 그러면 이 대소 비교에 맞게끔 얘는 1로 가고 얘는 1로 가고 얘는 1로 가고 얘는 1로 가면은 저 부등호 방향을 만족하죠? 클수록 더 이상의 숫자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선택만 하면은 자동으로 대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2개 더하면 7이지? 그러면 1 빼면 6C4니까 6C2로 바꿔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15가지 종류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함수의 개수를 만드는 것은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 ABC 바로 정리를 하자. 지금 배웠던 걸로 그냥 바로 갈게. 자, 함수값에 는이 없는 부등호가 나와 있네. 그러면 얘는 컨비네이션. 는이 있는 부등호가 다 나와 있네. 얘는 H. 그러면 공역의 개수가 지금 6개가 있죠? 그 다음에 정역의 개수가 3개 있지? 얘가 이 정답, 얘가 이 정답. 이렇게 해서 바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자, 25번 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2개가 있다. 상문제가. 함수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모의고사도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함수를 잘해야 돼. 일단 는이 있네. 일단 H를 사용해야 되겠네. 이런 정도는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일단 X 1, 2, 3, 4, 5. 그 다음에 Y 6, 7, 8, 9. 자, 뭐 동그라미는 안 할게. 자, 일단 그런데 전제 조건이 얘가 하나 더 추가된 거야, 이제. 3이라는 것은 7로 갔대. 그러면 자, 클수록 더 이하의 함수값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러면 얘는 얘보다 작죠? 그러면 함수값이 더 이상위 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 1, 2는 7, 8, 9 쪽으로 가야 돼.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4, 5는 더 이하의 함수값으로 가야 되니까 6, 7로 가야 돼. 이렇게. 자, 요 종류만 구별해내면 돼. 그러면 주황색은 공역의 개수가 3개죠. 그래서 3, H, 정역의 개수가 2개. 그 다음에 노란색 파트는 공역의 개수가 2개, H. 그 다음에 정역의 개수가 2개. 그래서 항상 함수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2개의 값을 곱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그 중복조합에서 이제 절반인 부분이야. 뒤쪽 부분은 이제 약간 색다른 부분이거든. 26번과 27번을 한번 풀어보고 시작할게. 봐방 되는지 잘 봐. 자, 일단 나 조건만 보면은 정의역도 x에서 x로 가는 거니까 공역의 개수가 6개죠. 그래서 6, h, 정의역의 개수도 6개. 6h6으로 나는 그냥 끝이 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게 더 추가로 들어갔어. 그러면 2개를 더해서 함수값 2개를 더해서 0 되는 경우는 둘 다 영역일 때.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얘도 0이고 얘도 0인 경우 같아도 된다 했으니까 상관없죠. 자, 그러면 이쪽 편과 이쪽 편 2개가 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자, 0을 선택했대. 그러면 0 이하는 4개죠.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 0 이상은 0에서부터 2까지. 그러면 얘는 4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 얘는 3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 그래서 곱해주면 해결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고 풀이를 하는 것도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어도 0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이 사용됐지? 그러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3개를 중복해서 2번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얘는 1에서부터 2까지 2개를 중복해서 2번을 선택하고 이걸 곱해주면 경우의 수가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2면 얘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를 중복해서 두 개를 중복해서 두 번을 선택하고 얘는 2밖에 안 되죠? 그래서 한 가지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곱해서 더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안 되는 사람들은 필기를 잘 하시고 그래서 유형 5까지가 기본적으로 하는 중복 조합에서 그래도 애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풀이하고 나서는 이제 완전 색다른 걸로 넘어가서 전혀 다른 유형이야.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또 봐야 돼. 자, 너희는 테스트를 어떻게 할래? 확통은 테스트를 할래 말래? 너무 부담이 많이 가는데? 단원 시작할 때 얘네들 단원 시작할 때 한 2개 나가는 것까지만 하고 3, 4 이런 거는 하지 마 그러면. 조금은 적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 3개 다 봐야 되는데. 시험. 확통 미적 소스 테스트. 특강 되면 그렇지. 그래서 여러 가지 순열 한 2개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테스트 없다가 그 다음에 중복접 테스트 나가면 중복접 1, 2 정도 테스트는 하고 그 다음부터 없다가 학기 시작해서 또 하면 되잖아. 다 하고 싶어? 다 항상 준비를 다 해놨어. 그렇지. 알았어. 좋아. 수학 전교 3등? 아깝다. 몇 점만 더 있었으면 1등이야. 그 지필로 한 8점? 8점? 아깝네. 자, 얘는 x에서 x로 가겠대. 자, 여기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야. 그런데 이 화살표가 받는 것들이 치역이야. 자, 그러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1부터 6까지 6개 중에서 치역이 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일단 6개 중에 4개를 선택한다. 그래서 만약에 1, 2, 3, 4가 선택이 됐다라고 생각해보자. 얘가 첫 번째야. 그래서 1, 2, 3, 4, 5, 6 여기서 가야 되겠죠? 여기 5, 6은 대응되지 않겠다. 자, 일단 첫 번째 대응될 치역의 개수 선택하는 거 먼저. 자, 그리고 나서 잘 보면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라는 것은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적어도 한 번의 화살표는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저 부등호 관계를 만족하게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돼서 적어도 한 번씩은 화살표를 받아야 되네. 그치? 그러면 이 1, 2, 3, 4가 선택받는 횟수를 총 6번 선택받을 거 아니야. 그치? 6번 선택받는데 얘네들이 적어도 몇 번 이상? 한 번 이상 받는데 그러면 자연수가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 1', 2', 3', 4' 적어도 한 번씩 선택이 되면은 얘는 2번만 더 선택을 하면 된다. 아까 그거 정수, 자연수 그거하고 똑같은 표현이야. 그래서 4개를 중복해서 2번만 더 선택해내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2가지를 곱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하겠대. 어떤 화살표가 만들어지냐면 얘를 한 번씩 선택했어. 그러면 2개를 중복해서 4개를 중복해서 2번만 더 선택하면 된대. 그러면 얘를 2번 더 선택했어. 그럼 여기는 2는 총 3번 와야 되죠? 그러면 2가 총 3번 오려면 어떤 그림이어야 될까요? 이렇게 돼서 얘가 3번 오고 이렇게 오는 그림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선택만 하면 화살표는 자동으로 이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반대로 되는 부동은 반대네. 그렇다면 얘 이렇게 돼야 되네. 그치? 오케이. 좋았어. 땡큐. 자, 여기까지가 좀 어려운 유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5개의 유형을 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전개식의 일반항의 개수래. 자, 일반항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건데, 얘는 항의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몇 개니? A, B라는 문자 두 개를 중복해서 몇 번 선택해낸다? N번 선택해낸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원래는. 그래서 항의 총 개수. 얘는 항의 총 개수. 서로 다른. 얘는 우리가 1번 유형 2번에서 지금 2번 번호에서 지금 미리 설명한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걸 전개했을 때 일반항을 하겠대. 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N제곱이래. 그럼 얘를 N번 선택하고 0번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A를 기준으로 하면 N번 중에서 R번을 선택하겠대. A를 R번 선택하면 B는 N-R번 선택하겠다. 이렇게 가겠다는 뜻이야. 쉽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한번 가볼게. 저 문자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 자, 우리가 일반항을 만드는 방법. 일단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쪼개서 두 개로 분리를 딱 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총 몇 번을 선택해내야 되니? 4번을 선택해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적는 방법은 4번 중에 R번을 선택하겠대. AX라는 것을 R번 선택하면 X분의 2라는 것은 4-R번 선택한다. 이게 일반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하는 방법 천천히 익혀야 돼. 근데 나중에는 더 빨리 할 수 있어. 왜 웃어? 웃겨 이게? 쉬워? 처음에 할 때 엄청 어려운데 이거?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해보자. 4CR 그 다음 개수를 분리시켜야 돼. X는 따로 할 거야. A의 R제곱 그 다음에 2의 4-R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X의 R제곱이 있죠? 얘는 X분의 1은 X의 몇 제곱입니까? 마이너스 1제곱이지. 그러면 얘를 곱하면 얘는 X의 마이너스 4 플러스 R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치? 자, 그러면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곱하기 X의 2R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해서 X는 따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 정석이야. 그런데 나중엔 더 빨리 할 거야. 자, 그런데 상수항이 되겠대. 그러면 요 지수가 X의 지수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상수항이 되려면? 얘가 X의 0제곱이 상수항이 되는 거지? 얘가 0 되려면 R 값이 얼마다? 2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찾았네, 그지? 그랬을 때 얘가 뭐냐면 개수야. X 앞에 붙어 있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 R 값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 그러면 개수는 4C2 A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얘가 상수항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얼마다? 216이다 라고 하면 A 값이 딱 보여지겠죠.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정석 방법이야. 일단 정석을 설명 안 하고 그냥 빠른 표법으로 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해설에 왜 다 정석으로만 풀이돼 있어서 그래. 일단 적고 나서 좀 빠르게 하는 방법도 얘기를 해줄게. 요거나 A값 얼마 나오니? 3이요. 자, 생각을 해봐. 얘를 각각 합쳐서 4번을 선택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상수항이 되려면 x가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를 몇 번 선택하고 얘를 몇 번 선택해서 곱하면 x가 사라지겠니? 얘를 2번 선택하면 x의 제곱, 얘를 2번 선택하면 x 제곱분의 1. 그러면 사라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저렇게 안 하고 나는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쪽 편을 기준으로 하면 돼. 4번 중에 2번을 선택한대.
x 빼내고 요것만 생각해. a의 제곱 x 빼내고 숫자만 생각해. 2의 제곱 얘가 상수항의 개수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해서 바로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시험 풀 때는 요 방법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근데 저 무조건 짝수만 나와요. 아니 다른 걸로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런 걸로 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가능해. 그럼 만약에 생각해봐. 이렇게 됐을 때 x 제곱의 개수. 그럼 몇 번 선택해야 되니? 오! 3번 한 번이네? 그럼 앞에 걸 기준으로 하면 4번 중에 3번을 선택한대. 그러면 A는 3번 선택하고 2는 한 번 선택한다. 얘가 X제곱의 개수야. 가능하죠? 오케이? 그래서 정석 방법을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 근데 이렇게 되면 더 빠르다. 가볼게. 자, 총 7번을 선택하겠대. 자, 이렇게 딱 끊겠죠? 자, 이렇게 할게. 3 플러스 x에 총 7번을 선택하겠대. 이렇게 딱 끊었을 때 요거와 요거를 몇 번 선택할 거냐?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x 세제곱의 개수면 너무 쉬운 거잖아, 그지? 몇 번 선택해야 되니? 오, 4번, 3번. 얘가 x밖에 없으니까, 그지? 얘들아? 뭐하니? 다시? 4번, 3번 선택하면 되죠? 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갈게. 총 7번 중에 4번 선택하겠대. 그러면 여기에 숫자는 3이네. 그러면 얘는 3의 4제곱. 여기에 개수는 1이니까 1의 세제곱은 필요 없죠? 얘가 뭐가 되냐면 A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X 5제곱의 개수를 가겠대. 몇 번 선택해야 되니? 2번, 5번 선택하면 되지. 그러면 앞에 걸 기준으로 하면 7번 중에 2번을 선택하겠대. 3을 몇 번? 3을 2번. 그 다음에 1을 5번은 필요 없죠? 그럼 얘가 P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오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 안 되면은 정석 방법으로 가야 돼. 근데 복잡한 건 정석 방법으로 하는 게 더 편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2개 항 정도밖에 없을 때는 이 방법이 제일 편하다. 30번 한번 풀어볼래? 단어 이제 이해가 안 가. 어떤 거? 이쪽에 있는 요 문제 한번 가보자. 32번. 자, 상수항이 존재하도록 한다는 것은 x의 0제곱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치? 총 9번 중에서. 자, 그랬을 때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으면 다 개수가 지금 1이야. 이렇게 딱 끊었을 때 요 놈을 몇 번 선택하고 요 놈을 몇 번 선택하고 합쳐서 9번을 선택해야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정석 방법으로 가면 9번 중에 R번을 선택하겠다. X제곱이라는 것을 R번 선택하면 X의 마이너스 N제곱을 9 마이너스 R번 선택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X의 N제곱분의 1이 X의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요게 X밖에 없죠? 그럼 얘는 X의 2R제곱이고 얘는 X의 nr-9n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네. 됐습니까? 괜찮니? 자, 그러면 얘가 곱해지는 거면 지수끼리 더해야 되네. X에 뭘로 하지? 2R 플러스 2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9n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n이 들어가면 아, n이 들어가고 r이 나와야 되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상수항이 존재한다는 것은 x의 개수가 뭐가 돼야 된다는 뜻이니?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x의 지수가 얘가 0 돼야 되지? 그러면
2 플러스 n의 r이 결국 9n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네. 요걸 만족하는 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이걸로 묻기 편한가? 잠깐만 다른 걸로 묻을까? n이 최대가 되려면 숫자 조합했을 때 뭐가 되나? 자, 요게 쉬운지 다른 게 쉬운지 두 개를 비교해보자. 지금 나는 앞쪽의 걸 기준으로 했잖아, 그치? 뒤쪽의 걸 기준으로 해서 상관없거든? 그러면 9cr 하고 x제곱을 9-r번 선택하고 그 다음에 x의 -n제곱을 r번 선택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갈 수가 있어. 이게 뭐가 편한지를 봐. 얘는 x의 18-2r이고 얘는 -nr이네. 얘가 0 된다. 그러면 18이라는 것이 r로 묶으면 2 플러스 n이 된다. 자, 요거 보다는 얘가 쉽다. 이걸로 가자. 요걸로 바꿔, 부리를. 자, 그래서 한쪽을 상수로 만드는 게 더 편해. 양쪽에 미지수가 있는 것보다 한쪽에는 무조건 상수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해. 자, 그랬을 때 R에 들어가는 것은 0번부터 9번까지. 그래서 R은 0 이상 9 이하. 요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까지도 표현해야 돼. 그러면 n의 최대값은 바로 구해지겠죠. n이 얼마 들어갈 때? n이 16일 때 R이 1이면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16이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자기가 편한 방법을 하는데 항상 한쪽 편에 숫자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쉽다. 그냥 저거 n 눈으로 바꿔도 쉽게 나오고. 어디? 어디를? 처음에 건 지금 n n으로 하는 n은 어떻게? n에 관해서 보면 아, n에 관해서 정리해서. 그것도 괜찮네요. 자, 유형 6번까지 했다라고 합시다. 앞쪽부터 좀 정리를 하고